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역 규범 같은 경우는 법이에요. 대무역법, 관세법 이런 법들이 나오고 국제 규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어렵다라고 여러분이 느끼실 수도 있어요. 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무역법과 관세법에 대해서도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일부가 나오는데 중요한 부분들만 나옵니다. 그리고 대무역법 같은 경우는 무역과 관련된 가장 기본법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법을 제정을 해놨어요. 세부적으로 딱딱 이래야 한다라고 제정을 했다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제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에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관세법 같은 경우도 통관 위주로 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통관과 관세 환급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뭐 크게 여러분이 그 시험에 시험 보실 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뭐 관세 계산을 해라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관세라든가 부가가치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산하는 방법이 매우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법이기 때문에 법 규정을 막 응용을 하고 바꿔서 문제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사실 문제를 묻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나 또는 뭐 기간, 며칠 이내에 뭐 하여야 한다. 그 세금은 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뭐 그런 것들 있죠. 기간과 관련된 내용들이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들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은 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자무역 같은 경우는 1급에서 출제가 되죠. 2급에서는 전자무역 얘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무역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든가 특징 정도, 그리고 계약과 결제 시스템, 그리고 전자인증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전자무역 부분은 여러 번 그냥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결제와 관련을 해서는 우리가 무역결제 방법은 TT도 있고 신용장도 있고 그 다음에 추심도 있죠. DP, 이거 DA로 할까요? DA, DP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OA 뭐 이런 방식들도 사용을 하고 있죠. 물론 캐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역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TT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장이고요. 자, 그리고 추심 부분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결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방식들도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자, LC와 관련해서는 UCP 600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 규칙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추심 같은 경우는 추심 그 통일 규칙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국제 규칙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UCP 600을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UCP 600은 어차피 무역 용어에서도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 간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미 달러화라든가 또는 유로화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환 리스크를 우리가 해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선물한 거래가 있죠. 그렇죠? 미리 우리가 결제를 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미리 지금 그 환율을 고정을 시켜 놓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역 결제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요. 주로 이제 1급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은 그 나왔던 문제들이 좀 숫자들만 좀 바꿔서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좀 많이 접근을 해 보시면은 문제를 풀어 보시면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부분하고요, 운송 보험 부분이 나오는데, 자, 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인코텀스 2010이 사용된다라고 그랬죠. 정형거래 조건이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FOB라든가 이제 CIF와 같은 그러한 정형거래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인코텀스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 시험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비엔나 협약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비엔나 협약도 같이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주로 인코텀스와 그 다음에 비엔나 협약에서 또는 뭐 무역 영어 부분에 나오지만 UCP 600도 좀 같이 공부를 해 놓으시면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 접근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점은 원문을 좀 여러 번 봐두시는 게 좋아요. 원문하고 번역본을 그냥 같이 보시는 겁니다. 원문을 보시고요. 번역본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이거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눈에 익혀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지문을 봤을 때 아,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캐치하실 수 있도록 눈에 조금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운송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상 운송, 항공 운송, 복합 운송이 많이 나오죠. 그중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상 운송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 운송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항공 운송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공 운송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계약과 운송과 관련들 해서는 보험과 관련을 해서는 뭐 용어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적하약관에서 담보되는 위험이 무엇이냐 또는 담보하는 그 손해는 무엇이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보험 부분은 조금 외우실 부분이 많아요. 이해를 하시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암기를 많이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개념이 조금 익숙치가 않은 내용들이 그 몇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무역 영어 같은 경우는 서신 표현과 관련돼서 또는 비즈니스 레터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이러한 내용들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또는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UCP 600, 인코텀스 2010 그리고 비엔나 협약과 같은 그러한 조문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을 계약 부분이라든가 결제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원문을 보실 때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BL이라든가 커머셜 인보이스라든가 또는 신용장을 제시를 딱 해주고 양식을 딱 보여줘요. 그리고 그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이러한 것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나와요. 서식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뭐 이렇게 칸이 막 나눠져 있고 뭐 BL 같은 경우면 쉬퍼 컨사인이 그 다음에 출발항 도착항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그리고 중량 얼마 뭐 CBM 얼마 화인 어떻게 돼 있고 서명 어떻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설명을 이렇게 보기를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역으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지문이 길 때는 영어 문제를 푸실 때는요. 지문이 길 때는 보기를 먼저 보고 그 보기에 대한 내용을 찾아가는 게 빨라요. 먼저 다 보고 이렇게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서식 작성 요령을 별도로 이렇게 묻고 있는데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이러한 내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2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아직 어렵다기보다는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식 부분을 좀 많이 봐두셔가지고 아, 이게 이러한 내용이구나라고 매치를 좀 시키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무역 영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부족해요. 풀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시험을 여러분이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아는 문제는 빨리 푸시고요. 모르는 문제는 그냥 넘어가세요. 그거 붙들고 있다가 시간 뺏겨버리면 80분, 90분이라는 1급 같은 경우는 90분이죠. 90분이라는 시간 안에 8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역 영어를 푸실 때는 아는 문제는 빨리 푸시고요. 일단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넘기세요. 그 다음에 다시 시간이 되시면 다시 풀어보시든가 안 되면은 그날의 행운의 숫자를 콕 찍으시면 됩니다. 전 3번입니다. 아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3번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해 놓으셔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정 안 되면 최후의 수단이죠. 행운의 숫자는. 먼저 빨리 푸시고 그 다음에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검토하실 때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